자, 여러분과 함께 본영어 문법편을 공부하고 있는 영어 김과연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유닛 3 생략 공통과 유닛 4 삽입 동격을 공부해 볼 건데요. 일단 특히나 유닛 3 같은 경우에는 문법적으로 공부할 게 거의 없습니다. 다만 여러분들이 문장을 분석함에 있어서 해석함에 있어서 이런 식으로도 구문이 쓰여질 수 있구나 라고 하는 경우의 수를 배운다 라는 생각으로 이번 유닛을 공부하시면 되겠고, 따라서 여기에 나와 있는 예문들을 직접 다 해석해보고 분석해보는 시간을 반드시 가지셔야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일단 생략 공통이 묶여있죠. 왜 둘을 묶어놨느냐? 둘을 구분할 필요가 별로 없어서 그렇습니다. 자, 여기 나와 있는 도식 한번 보도록 할게요. 만약에 주어 1번 동사 목적어, 주어 2번 동사 목적어, 이러한 두 개의 절을 and를 활용해서 묶어줄 겁니다. 그런데 동사 목적어는 똑같은 표현이란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이걸 굳이 두 번 다 써줄 필요가 있습니까? 없죠. 없죠. 그래서 전 이렇게 할 겁니다. 앞에 나와 있는 동사 목적어를 그냥 날려요. 그럼 어떻게 되죠? 주어 1번 and, 주어 2번 동사 목적어가 되죠. 그쵸? 자, 그렇다면 이러한 구문은 어떠한 형성 원리에 의해서 생겼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생략에 의해서 생겼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오케이. 그런데 반대로 가보겠습니다. 자, 이 문장을 한번 볼게요. 자, 주어들은 서로 다른데 동사 목적어는 똑같아. 그래서 공통된 동사 목적어를 가진 공통구문이야. 이렇게 설명하더라도 여러분들은 납득하실 겁니다. 즉, 생략 구문과 공통 구문은 한 끗 차이다. 설명을 어떻게 하느냐의 차이일 뿐이다. 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이러한 지적을 바탕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John has read the book and he has seen the film. 보니까 존은 책을 읽었고요. 그는 영화를 봤대요. 지금 존하고 그하고 다른 사람이에요? 같은 사람이에요? 같은 사람이지. 그런데 같은 사람이 두 개의 행동을 한 거를 우리가 굳이 두 번 주어를 말해줄 필요가 있느냐는 거예요. 없겠죠? 그래서 John has read the book and has seen the film. 이런 식으로 써버린다는 겁니다. 오케이. 다음 문장도 볼까요? Dan has finished his homework. dan은 숙제를 끝냈고요. and 그리고 he will go to bed. 그는 자러 갈 거예요. 자, dan이 숙제를 끝냈고 dan이 자러 갈 거잖아요. 굳이 두 번 쓸 필요가 없죠. 그래서 he를 빼주는 거라고요. 자, 그런데 이런 거 생략 구문 혹은 공통 구문에서 배우기에는 조금 짜치는 감이 있죠. 왜? 우리 이거 한국어에서도 되게 많이 쓰는 표현이고요. 영어에서도 이걸 생략으로 느끼지조차 못합니다. 그냥 이렇게 쓰나 보다 한다고요. 그래서 얘는 굳이 그렇게 보지 않나도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건 여기 나와 있는 2, 3, 4, 5, 6번이죠. 2번 한번 보겠습니다. Richard brought some roses. 리차드는요 가져왔습니다. Some roses. 약간의 장미들을 가져왔죠. And Jane은요 brought 가져왔습니다. Some lilies. 릴리들을 가져왔어요. 자, 그런데 보세요. 주어가 서로 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그리고 목적어도 서로 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지금 같은 게 뭐밖에 없어요? brought. 동사밖에 없죠. 그래서 어떻게 해버렸다? 동사를 생략시켜버렸다. 우리나라 말로는 이런 것을 중략이라고 부르는데요. 조금 고급진 문법 용어로는 gapping이라는 표현으로 이런 말을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이 gapping은 사실 되게 연구해보면 복잡하거든요. 사실 저도 gapping에 대해서 다 알고 있다고 감히 말씀드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간단한 것만 말씀드리자면 앞뒤에 나와 있는 요소들, 서로 다른 단어들로 구성되어 있는 이 요소들을 강조하고 싶을 때 중략을 사용하고요. 중략을 했을 때는 말 그대로 중략이잖아요. 가운데 중자를 쓰죠. 뒤에 무언가 요소가 남아 있어야만 합니다. 예를 들어서 중략을 한답시고 brought some lilies 이렇게 써버리면 틀린 표현이라는 거예요. 알겠죠? 중략의 관점에서는 틀린 표현이다. 자, 두 번째 문장 보겠습니다. I like romantic movies. 나는요 romantic movies 뭐라고 해야 돼? 뭐 연애 영화 같은 것들을 좋아해요. But 그러나 he doesn't. 그는 좋아하지 않습니다. 근데 doesn't 뒤에 생각되어 있는 게 뭐예요? like romantic movies죠.
근데 doesn't까지만 하더라도 알아들을 수 있잖아요.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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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에 나와 있는 like romantic movies와 뒤에 나와 있는 like romantic movies가 똑같으니까요. 당연히 똑같으니까 생략했겠지. 오케이? 오케이? 자, 이런 걸 가리켜서 우리는 동사구 생략이라고 부르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동사구는 조동사를 포함하지 않는 동사구를 말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앞에 나와 있는 이 doesn't 같은 경우에는 뭐죠? 조동사 does에다가 not이 붙어 있는 거죠. 그쵸? 얘네들은 제외하고 나서 나머지를 생략하는 게 동사구 생략입니다. 그런데 제가 조동사 포함되지 않는다라고 했죠. 이 규칙 때문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예를 들어서 I don't like romantic movies, but he 다음에 뭐라고 써야 될까요? I don't like romantic movies, but he but이 나온 거 보니까 그는 좋아한다라고 말해야겠죠. 그쵸? 그럼 doesn't를 쓰면 안 될 겁니다. 그럼 뭐를 써야 되죠? He likes를 쓰면 될까요? 아닙니다. 동사구 생략은 뭐라 그랬어? 동사 전체를 생략하는 거야. 뭐만 빼고? 조동사를 빼고. 근데 일반 동사는 조동사가 달려 있어요? 안 달려 있어요? 안 달려 있죠. 그래서 우리 의문문 만들 때도 주어랑 조동사의 어순을 바꿔야 되는데 일반 동사만 나와 있으면 조동사가 없어. 그래서 어떻게 만든다 그랬죠? do, does, did를 뺀다 그랬죠. 그래서 he does 까지만 써주는 겁니다. 뒤에는 뭐가 생략됐다고 보고 like, 이하가 생략됐다고 보고. 이해되셨습니까? 오케이? 오케이. 자, 이러한 것들을 우리는 생략 구문이라고는 잘 배우지 않았을 겁니다. 뭐라고 배우셨을 거냐면 여기 나와 있는 does와 여기 나와 있는 doesn't를 우리는 문법적으로 대동사라고 배웠을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배웠을 것이냐? 일반 동사를 대신하는 대동사는 do, does, did다. 비동사를 대신하는 대동사는 비동사 시리즈다. 이렇게 배우셨을 거예요. 자, 이제 생략 구문을 배웠고 동사구 생략이라고 하는 개념을 배웠으니 이제 왜 이렇게 문법을 구분하는지도 알 수가 있습니다. 왜죠? 우리 의문문 배울 때 뭐라 그랬어요? 비동사는 그 자체로 조동사 취급한다고 그랬죠. 그쵸? 그러니까 비동사 다음에 뭔가가 나와 있는데 이 나머지들을 다 생략해버렸어. 그리고 뭐만 남겨준 거예요? 조동사 취급되는 be만 살려둔 거예요. 일반 동사 뒤에도 뭔가가 막 있었어. Like the romantic movies 같은 거. 그런데 여기 다 날려버리고 뭐만 남겼어? do만 남겼어. 이런 개념인 겁니다. 앞에 나와 있는 동사구가 원래는 있었다가 다 생략시켜버렸어. 뭐만 빼고? 조동사만 빼고. 그래서 그 조동사의 역할을 하는 do나 비동사만 남아있는 게 대동사 구문이 되는 거예요. 오케이,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 가볼게요. My height is shorter than my brother's. 내 키는 is shorter, 더 작습니다. than my brother's. 내 남동생의 것보다. 일단은 우리 명사에다가 apostrophe s를 붙이면 소유격으로도 사용이 되지만 소유, 대, 명, 사로도 사용이 된다는 거 이미 알고 계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그냥 이거를 소유 대명사인가 보다 하고 넘어가셔도 되지만 지금 뭐랑 뭐를 비교하고 있는 거예요? height와 height를 비교하고 있는 거죠. 근데 둘이 중복되니까 height를 빼버렸다 라고도 분석하실 수가 있다는 겁니다. 됐죠? 아래 것도 볼게요. He is a famous actor as his father used to be. 그는 is a famous actor. 유명한 배우입니다. As his father used to be. 뭐뭐인 것처럼. 그의 아빠가 used to be. used to 그럼 뭐였죠? used to 동사 뭐뭐 하곤 했다는 뜻이었죠. 그의 아빠가 a famous actor 이었던 것처럼 이라는 건데 지금 뭐가 빠져 있는 거예요? 비동사의 보어와 똑같아서 날려버린 거죠. 이런 건 생략이라고 우리가 볼 수도 있고 눈치도 챌 수 있겠지. 오케이. 자, 그런데 너무 상식적인 생략이죠. 왜 상식적이에요? 앞에 내용만 파악하고 있으면 바로 파악할 수가 있으니까. 근데 이게 아래 나와 있는 것부터는 조금 구문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단 4번 볼게요. 일단 이거 분사 구문이죠. When I was a boy, I liked to ride my bicycle to school. When I was a boy.
주절의 주어와 종속절의 주어가 똑같아서 동사를 지우고 being, ing를 붙여줬다. 그런데 비동사의 ing가 붙은 being은 생략이 가능하다. 그래서 뭐만 남은 거예요? when a boy만 남아있는 거죠. 오케이? 여기서 업버 포인트 하나만 찝어보면 우리가 뭐라고 배웠어요? 전치사 다음에는 명사, 접속사 다음에는 주어, 동사라고 배웠는데 분사 구문으로 인해서 접속사 뒤에도 명사 하나만 덩그러니 남아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라는 거 지금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아래 것도 볼까요? Though he was very tired, he was still willing to help others. 전사인가 봐요. though 뭐뭐임에도 불구하고 그녀가 매우 지쳤음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여전히 남들을 도우려고 한다. 보니까 주절의 주어와 종속절의 주어가 같아서 날리고 동사에 ing를 붙여서 being으로 만들었다가 being은 생략이 가능하다. 그래서 though very tired 이러한 구문이 완성이 된 거죠. 그냥 분사 구문이야. 아래 것도 볼게요. Adam filled out the application form as he was requested. 아담은요, filled out, 채웠습니다. 기록했습니다. The application form, 지원 양식을 채웠죠. As he was requested. 그가 요청받은 대로. 주절의 주어와 종속절의 주어가 같아서 날리고 비동사는 being으로 바꾸고 being은 생략 가능. 그래서 requested 얘만 나와 있는 거죠. 다 분사 구문이네. 아, 분사 구문도 아무튼 생략을 통해서 만들어진 구문이니 생략 구문으로 묶여있구나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래 관용 꼽을까요? I'd like to go there if it is possible. 보니까 주절의 주어와 종속절의 주어가 다른데 생략시켜버렸죠? 이건 그냥 외우셔야 됩니다. if절, 특히 if절의 경우에는 딱히 주어가 의미가 없는 it is not, there are 같은 경우에는 그냥 날립니다. 생략시킬 수 있고요. 이거는 복합 관계사에서도 똑같이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기억해 주세요. 넘어가겠습니다. 대부정사입니다. 대부정사도 사실은 동사구 생략, VP ellipsis의 일종입니다. 무슨 뜻이냐? 투부정사는 어떻게 생겼어요? to 플러스 동사 원형이라고 배웠죠? 그리고 이 동사 원형이 타동사라면 뒤에 목적어도 가져올 거고 이 형식 동사 불완전 자동사라면 보어를 가져올 겁니다. 그리고 따로 부사구도 가져올 수가 있고요. 그렇다면 투부정사를 크게 두 덩어리로 나눠보면 어떻게 되는 거죠? to 플러스 동사 원형이죠. 그쵸? 그리고 이 동사 원형이 그냥 동사만 나오는 게 아니라 뭔가 주렁주렁 나오고 있으니 얘도 동사구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러면 투부정사에서 중복되는 부분, 동사구 부분을 싹 다 날려버리는 걸 우리는 동사구 생략이라고도 볼 수가 있을 거고 뭐라고도 볼 수 있다. 위에서 동사구 생략을 대동사라고 볼 수 있다고 말했던 것처럼 동사구 부분이 싹 다 날아간 투부정사를 대부정사라고도 부를 수가 있겠죠. 오케이? 어렵지 않죠? 이렇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공통구문입니다. 공통구문 다시 한번 볼게요. 그럼 바로 예문으로 갈게요. She ate the fruit. 그녀는 과일을 먹었어. And she drank some juice. 그녀는 주스를 조금 먹었어. 자, she와 she가 겹치니 생략했다 라고도 볼 수 있겠고 그냥 주어가 겹치니 동사 목적어 부분만 두 번 써줬다 라고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거 굳이 공통구문이라고 말씀드리지 않아도 되겠죠? 뒤에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The professor's lecture is interesting and funny. 이걸 누가 공통구문으로, 누가 생략구문으로 보겠느냐마는 사실은 The professor's lecture is interesting and the professor's lecture is funny 라고도 볼 수 있는 거죠. 오케이? 뭐 그렇게 중요한 거 아닙니다. 아래 것도 보니까 Sue likes to drink coffee, to talk with her friends and to watch romantic movies 이렇게도 쓸 수 있고 to를 생략하고도 쓸 수 있고 그리고 제가 여기 써놓은 것처럼 She likes to drink coffee, she likes to talk with her friends, she likes to watch romantic movies 이렇게도 볼 수 있겠죠. 오케이? 공통으로도 생략으로도 자연스럽게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럼 여기에서 주로 공시나 수능이나 이런 데서 나오지 않고요. 중학교에서도 나오지 않는데 편입 문법 포인트로 쓰이는 게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자, 병렬 연결을 할 때는요.
반드시 형태, 즉 품사와 function, 즉 문장 성분이 동일한 것들만 병렬 연결이 된다 그랬죠. 그쵸? 보세요. To drink coffee, to talk with her friends. 왜 K만 썼을까요? To watch romantic movies. 자, to 부정사들은 전부 다 형태가 동일하다고 볼 수 있겠죠? 오케이? 그래서 얘네를 and로 병렬 연결하는 거 가능합니다. 근데 이건 어떨까요? To drink, blah blah, talk, blah blah, watch, blah blah. 이것들도 병렬 연결할 수 있을까요? 예, 있습니다. 동사구 부분만, 동사 원형 부분만 and로 이렇게 묶는 거고 앞에 to가 하나만 쓰이는 것도 가능한 형태입니다. 근데 이런 건 가능할까요? To drink, talk, to watch. 이거는 이렇게 and로 병렬 연결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불가능해요. 왜? 앞에 보세요. to 부정사, to 부정사, to 부정사가 연결되는 거 가능하다. to 뒤에 있는 동사 원형 부분, 즉 원형 부정사, 원형 부정사, 원형 부정사를 엮는 것도 가능하다. 그런데 to 부정사와 원형 부정사와 to 부정사 이렇게는 병렬 연결이 되지가 않습니다. 엄연히 형태가 다르기 때문에. 아시겠죠? 이게 편입 문법 문제에서는 출제 포인트로 나오기도 하는, 생소하긴 하지만 나오기도 하는 포인트이기 때문에 알아두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2번으로 넘어가 볼게요. I have loved and will love only you 라고 되어 있죠. 공통의 목적어를 가지고 있어서 목적어를 한 번만 써줬구나. 이거는 우리가 좀 헷갈릴 수도 있는 구문이기 때문에 알아둘 필요가 있겠습니다. 조금 친절한 저자들은요. and 앞에랑 will love 뒤에 컴마를 찍어서 동사 부분이 공통됐어요 라는 걸 표현해 주기도 하는데 지금 나와 있는 것처럼 표현을 안 해줄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경우의 수들을 알고 있어야겠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삽입과 동격입니다. 삽입과 동격, 이것도 마찬가지로 경우의 수들만 보면 되는데 그냥 뭔가가 안에 들어가 있으면 다 삽입입니다. 보통 삽입은 컴마가 있다는 게 특징이고요. 보겠습니다. It is indeed, 부사가 삽입되어 있고요. The movie's running time, to be exact, 구가 삽입되어 있고요. The lake, frozen hard, became a huge ice rink. 이거 뭐래? 분사구문이라고 되어 있죠. 왜 분사구문이에요? As the lake was frozen hard. 이거에서 주어가 겹치니 날려, 접속사는 날릴 수 있어, 동사는 ing를 붙여, 그런데 being은 생략할 수 있어. 이렇게 만들어진 분사구문이라는 겁니다. 어렵지 않네요. 분사구문은 앞에도 뒤에도 중간에도 나올 수 있다고 했었고, 그 다음 절 부분을 보니까 접속사가 붙어있는 절, 그리고 관계사절의 계속적용법, 얘네가 중간에 삽입되어 있는 거 그렇게 특별하지 않아. 근데 그 앞에 보니까 I think 라고 하는 주절이 삽입되어 있죠. 이런 거 우리가 어렵게 말하면 논평절이라고 하는데 뭐 어떤 느낌인 거냐면 얘가 원래는 맨 앞에 있었어야 돼. I think that an apple a day is good for your health. 이건데 이 사람이 뭐 깜빡했던 거죠. 내 생각에는 이란 말을 처음에 써야 되는데 까먹은 거야. 그러니까 본론부터 말하다가 I think 라는 말을 삽입한다 라고 이해를 하셔도 되겠고요. 더 정확히는 지금 말하고자 하는 내용은 뭐예요? An apple a day is good for your health. 이 말을 하고 싶은 거잖아요. 근데 이거 과학적 진실이야? 이 사람의 믿음이야? 이 사람의 믿음이죠. 내가 팩트인 것처럼 말했는데 이 사람의 의견이자 주장에 불과한 거잖아요. 그러면 내가 팩트처럼 말해버리게 되면 얘가 나중에 책임져야 될 일이 생길 수가 있잖아. 그래서 자기의 말을, 자기의 주장을, 자기의 설명을 톤 다운시키는 겁니다. 이런 걸 고급진 말로 헷지를 건다고 하거든요. 헷지. 뭐 한국말로 번역하면 알아들을 수가 없어서 그냥 헷지라고 그대로 할게요. 오케이? 이렇게 걸기 위해서 중간에 내 생각에는 내 의견인데 in my opinion 같은 표현을 집어넣는 겁니다. 오케이? 아무튼 구문상으로는 얘를 맨 앞으로 빼서 I think that 이라고 고치면 아주 자연스러운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어순의 문장이 된다 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요. 관용구 같은 경우에 그냥 외우셔야 됩니다. If ever, if any 이 정도는 그냥 외우시기를 권장드립니다.
넘어가서 보니까 자주 삽입되는 어구라고 나와 있는 거 전부 다 외우시면 되고요. 전부 다 논평의 의미를 가지고 있거나 톤 다운시키는 해쥐 표현들 혹은 부사류로 사용되는 표현들이라는 거 보시고 지나가시면 더 좋겠죠. 그 다음 동격구문입니다. 동격구문은요, 보통 명사와 명사가 나란히 있을 때 이 두 개를 똑같은 것으로 취급하는 걸 동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냥 명사, 컴마, 명사로 연결되어 있어도 동격이고요. 컴마가 없더라도 동격이 될 수 있습니다. 괄호 쳐볼까요? 컴마가 없더라도 동격이 될 수 있다. 그리고 or을 써도 동격이 됩니다. 이때 or은 즉이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리고 명사 다음에 대절을 쓰는 경우 동격 접속사 대시죠. The news인데 that the new game had been released. 게임이 새로 출시되었다. 라는 그 뉴스가 was a surprise. 놀라운 소식이었습니다. To me, 나에게는. 이런 거죠. 근데 then 말고도 whether도 가능하다는 거, whether 항상 가능한 게 아니라 앞에 의문의 의미를 가진 그러한 추상명사가 나와야지 가능하다는 거 저번에 설명드렸었고요. 명사 다음에 of가 나오는 경우에도 동격의 의미를 가질 수 있다 그랬고 이때는 라는 의미를 갖게 됩니다. 여기 나와 있는 세 가지 다 라는 이라고 해석하시면 되겠어요. 얘도 라는이라고. 됐죠? 자, 명사 투부정사 보니까 이거는 동격이라고 인식조차 못할 수 있습니다. 보통은 얘를 투부정사의 명사적 용법이라고도 설명하고 형용사적 용법이라고도 설명하는데 이렇게 수식한다는 개념에서는 형용사적 용법, 이렇게 동격을 이룬다는 개념에서는 명사가 같이 나와 있어서 동격을 이루는 거니까 명사적 용법. 이렇게도 설명을 하거든요. 실제 원서들에서도 이 두 개를 혼용해서 사용하기 때문에 둘 중에 뭐가 더 옳으냐 같은 것들은 따질 필요가 없겠습니다. My sister has the desire. 욕구를 가지고 있어. 욕망을 가지고 있어. 어떤 욕구? To study abroad. 유학 간다라는 욕구를 가지고 있는 거죠. 이렇게 동격의 표현들을 배워보았습니다. 동격절을 이끄는 주요 명사라고 앞에 나와 있는데요. 전부 다 내용을 담을 수 있는 추상명사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됐죠? 뒤에 보니까 동격절 대 관계대명사 대절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일단 동격은 뭐라 그랬어? 명사가 나란히 나와 있으면 된다 그랬고 명사 역할을 하는 대절이 이렇게 같이 나와 있음으로 해서 두 개가 같은 내용이다 라는 걸 가지고 있는 게 동격절이라고 했었잖아요. 그쵸? 그런데 이 동격절을 이끄는 대를 우리 뭐라고 불렀죠? 동격 접속사 대시라고 불렀잖아요. 즉 접속사는 뒤에 빠진 요소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뒤에 빠진 게 없다고. 그런데 뒤에 나와 있는 관계 대명사는 어때요? 관계 대명사. 관계사는 필연적으로 뒤에 뭐가 빠진다? 관계사는 무언가 빠진 요소가 있다. 관계 대명사라면 명사가 빠지고 관계 부사라면 부사가 빠지고 라는 차이점이 있을 뿐이라 그랬죠? 아, 여기서부터 차이점이 있네. 관계사 절은 뒤에 빠진 요소가 있지만 동격절은 뒤에 빠진 요소가 없다라는 거. 그걸 가지고 구분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동격절도 명사와 명사가 나란히 나와 있어야 된다 그랬고 관계사절도 형용사절로서 무언가를 수식해줘야 된다 그랬죠. 앞에 꾸밈을 받는 명사가 존재한다는 건 똑같다 라는 걸 보실 수가 있겠고요. 여기 위에 나와 있는 내용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어렵지 않죠? 이렇게 해서 삽입 동격절까지 이번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